2011년 4월 22일. 오늘 나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욕을 먹었다.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다. 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제일까? 15년 전 제가 이 노트에 적은 글이에요. 혹시 당신도 지금 모른다는 이유로 주눅들어 지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화장실에서 울던 사람이 어떻게 13년을 버틸 수 있었는지 그 답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버리려다 발견한 노트, 그리고 그 시절. 저는 북에서 45년, 한국에서 15년, 전혀 다른 두 세상을 살아온 60대이고 지금은 아파트 청소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 노트는 며칠 전 책상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하도 오래돼서 버리려고 손에 들었다가 무심코 한 장을 펼쳤는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 안에는 제가 이 낯선 땅에서 일을 시작해 버텨온 13년의 일기와 그 세월 동안 읽은 책들, 그리고 제 생각이 눈물 자국까지 그대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방금 읽어드린 이 기록은 한국에서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꼭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북에서 45년을 쓰고 온 우리말이라 저는 한국에 오면 말만큼은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낯선 말이 참 많았어요. 같은 민족이 말이 맞나 싶은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회사에서 쓰는 말이 다르고 물건 이름 다르고 기계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 정말 많았어요. 여기저기 용어까지 섞여 나오니 저에게는 절반이 외국말 같았고 외국에 온 것 같았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니 당연히 다시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물으면 그것도 모르냐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욕이 돌아왔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겪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더라고요. 물어보면 욕을 먹고 다시 물어보지 않으면 일을 못하고 저는 매일 그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잘 모르는 것이 제일까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새 직장에서 일이 손에 익지 않아 하루 종일 눈치를 보신 적, 새로 나온 기계나 휴대폰 앞에서 자식들에게 묻기가 미안해 그냥 모르는 채로 지나가신 적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나 있잖아요. 언제부터 모른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사람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건 못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못한다고 무시당하는 경험이 쌓이는 것이래요. 그때 제 자존감이 인생 바닥까지 내려갔던 건 제가 못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무시당하는 날들이 매일매일 쌓여서였던 거예요. 혹시 지금 몰라서 주눅들어 계신 분 있다면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모르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거저 처음이라는 증거일 뿐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처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손수건 한 장, 나를 일으킨 한마디. 그 일기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는데 도저히 회사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갈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겨우 집을 나섰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작업장에 들어서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 한 분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첫 회사 일이 힘들죠? 그 말에 왜 그랬는지 참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욕은 이를 악물고 참아지는데 힘들죠? 그 따뜻한 한마디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동안 저에게 힘드냐고 물어봐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동료는 우는 저를 나무라지 않고 말없이 자기 손수건을 꺼내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일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점점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는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오늘도 힘내세요. 라고 했어요. 별말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저는 그날의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욕을 먹은 충격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온기를 받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저 자신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는 마음부터 달랐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 있는 회사는 어제까지 그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내 마음을 발견했다.
기분이 좋아지고 한 번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 욕심 하나로 13년을 한 회사에서 견뎠어요.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날이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을 버티게 하는 건 강한 우지나 독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 존재래요. 100명이 욕해도 단 한 사람이 알아주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저를 살린 건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손수건 한 장과 힘들죠. 이 세 글자였어요. 노트가 한 일, 두 세상을 건너온 습관, 그리고 아버지. 그런데 그 동료가 매일 제 옆에 있어줄 수는 없잖아요. 낮에는 구문이 한마디가 저를 지켜줬다면 밤에는 저를 지켜준 것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 노트예요. 사실 일기는 제가 북에 살 때부터 이어온 오랜 습관이에요. 매일은 아니어도 힘든 일, 즐거운 일,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적어두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내보는 습관이에요. 세상이 통째로 바뀌어서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두 세상을 건너서도 변하지 않고 제 곁에 남아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적는 습관이었어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낮에 아무한테도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이 노트에 무작정 적어놓아요. 잘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맞춤법이 틀려도 글씨가 삐뚤어도 마음 가는 대로 적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적고 나면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앞날은 여전히 안개처럼 희미한데 하루 종일 소용돌이 치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힘들어도 오늘 하루를 살아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한참 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마음속에서 빙빙 돌며 소용돌이 치는 감정을 글자로 적으면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것들이 종이 위에 자리를 잡으면서 마음이 정리된다는 것이 연구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살아야 하니까 아무한테도 할 수 없었던 말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노트한테라도 털어놓은 거예요. 이 노트에는 하루하루의 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절 제가 읽은 책의 문장들과 그 문장을 읽거든 제 생각들도 함께 적혀 있어요. 책 읽는 습관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 책상과 방 그리고 아버지 머리맡에는 늘 책이나 신문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그래서인지 한국에 와서도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인생의 선배였고 말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머리맡에 책 한 권으로 매일 읽는 습관을 물려주신 분이에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시절 책 속의 문장 한 줄을 이 노트에 옮겨 적으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낮에는 무시당해도 밤에는 이 노트 앞에서 배우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습관이 저를 지켜준 거예요. 진짜 힘은 일기를 적을 때가 아니라 다시 꺼내볼 때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예전 기록을 읽어보면 그렇게 크던 일이 작아져 있고 못 견딜 것 같았던 나를 이겨낸 내가 보여요. 노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너 힘들었지만 잘 살아냈잖아. 돌아보면 이 노트는 한 번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지 않았으며 몇 번이고 같은 하소연을 적어도 귀찮다고 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렇게 하루 몇 줄씩 쌓이고 쌓여 13년이 됐고 버리려다 다시 준 이 낡은 노트가 제 세월이 증인이 됐어요. 15년이 2년 그리고 내 생각 정리. 그럼 손수건을 건너준 동료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인연이 지금까지 15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나이는 저와 15살이나 차이가 나지만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서 밥도 함께 먹고 서로 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을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15년이 인연을 통해 저를 알게 됐어요. 친구라는 건 나이가 비슷하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같고 가치관이 비슷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제 두 세상을 살아보고 노트 한 권을 눈물로 채워본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정리해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버텨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곳.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람은 어떤 힘든 세월도 건너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 오늘 밤 딱 하나만 해보세요. 집에 굴러다니는 아무 공책이나 펴서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세 줄만 적어보세요. 잘 쓸 필요 없어요. 저처럼 왜 모르는 것이 제일까? 이런 속상한 말을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꺼내보세요. 그때 아실 거예요. 못 견딜 것 같았던 날들을 이겨내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일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딱 세 글자만 건네보세요. 힘들죠? 당신이 그 세 글자가 한 사람이 13년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저는 요즘도 잠들기 전에 이 노트에 몇 줄씩 적어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는 날이 기록보다 감사한 날이 기록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13년 전 화장실에서 울던 그날에 저에게 지금 이 말을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그때 갈 때까지 가보겠다고 적었잖아. 그 약속 지켰다 하고요. 또다시 새로운 목표.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또 다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사실 정식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AR로 혼자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회수나 구독자가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 결심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들, 저를 잘 아는 분들은 대부분이 반대했어요. 60대에 뭘 또 배우냐, 이제는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들이었어요. 솔직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 죽고 편안히 살까? 이 나이에 저도 흔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후회가 남을 것 같아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PT를 공부하면서 확실히 느껴져요. 배우니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제 경험이 말해줬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 마음대로 하고 있었어요. 썸네일도 제 감으로 만들었고 인트로도 그냥 하고 싶은 말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배우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다는 걸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썸네일도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인트로도 예전처럼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제는 구조를 잡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바꿔가면서 구독자도 늘고 채널도 확실히 성장해 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배운다는 것이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맞다고 믿고 있던 것도 사실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더라고요. 60대에 뭘 또 배우냐는 말도 많았지만 저는 지금 이 배움이 제 채널을 살리고 있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저는 13년이 걸려서 이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삼키던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다면 오늘 밤 당신의 노트에는 어떤 하루가 적힐지 그 질문 하나를 저와 나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되고 당신에게는 제가 매주 찾아가겠다는 약속이 돼요. 그리고 덧글에 오늘 밤 공책에 적고 싶은 한 줄을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고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다음에도 제 삶에서 배운 작은 이야기를 들고 딱 한 사람, 당신을 찾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